오늘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졸업 기념 송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답은 균형과 기량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적인 무게중심이 제로일 때 우리 몸은 아프지 않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 결국 내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다. 내가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 머리가 안 아픈 거, 머리 느끼지 않으면 어깨를 느끼지 않으면 어깨가 아프지 않은 거죠. 근데 이때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는 뭡니까? 중력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있으면 내는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 근데 목은 C자일 때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죠. 허리는요. 역학적인 무게중심 자체가 만목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력선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몸의 모습은요. 목은 C자, 흉추는 나오고 요추는 들어가서 다시 역학적 무게중심이 발목에서 귀에서부터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중력선상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중력선상에 들어있을 때 지나가는 선은 경추 1번, 흉추 1번, 요추 1번, 천추 1번이 그 선을 지나갑니다. 요 선 안에 들어와야 우리 몸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오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는 밀고 서로 버텨주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증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요 균형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수기요법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균형이 되고 기량이 잡히고 나면 뭐가 된다? 가동 범위가 움직이게 됩니다. ROM, Range of Motion, 가동 범위가 편해집니다. 가동 범위가 편해지려면 여기에서는 통증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야 가동 범위가 나오고 가동 범위가 나와야 중력선 안에 몸이 들어가게 되죠. 요걸 우리는 내가 내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 중력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요때는 균형이라는 단어와 기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요 균형과 기량에는 단순히 밀고 밀어서 버티는 힘 말고도 압력이라는 에너지도 들어가요. 수기를 잘하고 싶어요. 사람을 진짜 잘 만져주고 싶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서 이걸 통해서 나는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만져서 그 사람이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한 에너지 안에서 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하려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공식이 있어야 된다. 그 공식적 원리가 기본의 틀이 들어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내가 만났을 때 나는 내 몸에 어떤 상황이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적 에너지가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60%는 좋아지게 할 거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 30%하고 40%는 나의 컨디션, 클라이언트의 컨디션, 또 전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나머지 40%는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는 저 사람을 60%는 좋아지게 하는 나만의 공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때 그날과 그 상황에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 고객의 이해 못하는 행동, 내가 나 스스로의 감정적 역할이 문제가 되더라도 60% 나올 수 있는 기본의 틀을 만들어주자라는 틀을, 세 가지 틀을 설명드릴 겁니다. 목, 허리, 어깨, 세가의 기본적인 이 균형이라는 단어 속에서 들어가기를 합니다. 자, 목은 앞쪽에서 일자에서 C자가 당기면서 두 개의 힘이 당겨지죠. 요때 흉쇄, 유돌근하고 사각근에서 당겨지고 뒤에서는 두판상근이 당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상태를 기량적 요소와 균형적 요소로 설명합니다. 앞에는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은 뒤에서는 두판상근을 통해서 목의 중력적 요소 안에 몸이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목에서 문제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세 개의 근육을 먼저 기본적으로 60% 공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잡고 있는 포인트를 풀 수 있는 균형적 포인트에 붙어있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오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유두 가운데 단중이라는 자리에서 세치 발 위가 인맥 라인에 자궁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 유두의 세치 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자궁 라인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자궁은 생식기죠. 기항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맥 라인의 혈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승모근이 떨어지는 흉추 12번까지의 세 개의 자리와 사각근과 두판상근 간의 관계를 균형의 에너지를 보자. 그럼 일단 고개가 안 좋고 목이 안 돌아가고 어깨가 안 좋고 어쨌든 목과 문제되어 있는 상부적인 문제, 어깨의 문제는 상위 관절인 목에서부터 문제가 오고 목 자체의 문제든 어깨랑 연관되는 질환이든 나는 저 사람이 어딜 먼저 봐야 된다. 흉쇄돌근, 사각근, 두판상근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균형을 먼저 봐줘야 되겠다. 균형을 잡아놓고 ROM,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가 확실시 되는지를 확인해주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게 문제의 첫 번째 해결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통증이 있어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적 요소는 또 좀 복잡해져요. 얘가 근경락, 간경락과 근육의 문제인 경락상의 간경락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막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동 범위가 넘어갔다 와서 다쳤던 염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질환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질환이든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발전하는 것고 많이 회복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몸을 치유하려는 에너지가 작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몸을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에너지는 가동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중력선 안에 들어갈 때 몸에서 회복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통증의 유형이 무조건 가동 범위 안으로만 집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통증의 어떤 패턴 안에 어디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또 틀리다는 거죠. 통증기에 들어있는지, 동결기 들어있는지, 회복기에 들어있는지에 따라 틀리는데 통증기와 동결기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자세를 잡으면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 신 교수가 무조건 자세를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통증이 있어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거는 치유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일단 몸에서 어느 정도 통증의 단계가 넘어갈 때까지는 근골격과 주변에 있는 두피와 모상건막 풀고 종아리 풀고 주변의 혈액순환과 복식호흡을 시켜서 치유의 반응적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목은 흉쇄돌근, 사각근, 두판상근, 오고돌기, 그 다음에 유두의 세치 포인트, 흉추 12번을 균형적 요소로 보자. 나머지 통증적 요소는 그 자리 안에 들어갈 때 치유 반응을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먼저 풀어주고 잡아주는데 포인트를 하자. 기계가 망가지면 기계를 먼저 해체해야 됩니다. 나사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먼저 풀어주는데 집중을 하자 합니다. 자, 허리를 합니다. 허리는 옆모습이죠. 그러니까 라테럴 포지션을 칩니다. 앞쪽에는 복직근, 뒤에는 척추 기립근이 먼저 잡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 스파이널 코드, 척추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가적인 요통을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허리에는 요방형근과 대항하에서 배이는 장요근,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을 합해서 장요근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 앞에는 꼭 반드시 소장이 얹어지더라. 소장의 에너지가 워낙 커서 요방형근에다가 광배근과 하후거근이 그 기량적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놨더니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서는 대둔근이 받쳐줍니다. 대둔근, 물론 그 안에 중둔근, 소둔근이 있지만 대둔근의 에너지가 받쳐놨어요. 받쳤더니 그 밑에서 또 힘들어합니다. 그게 햄스트링입니다.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은 대퇴이두근, 장두, 단두 두 개고 그 다음에 반건양근, 반막양근에서 네 개 근육이에요. 받쳤더니 또 뒤로 또 넘어갑니다. 종아리 뒤에 칼프머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칼프머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 밑에서 또 받칩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또 뭐가 잡아요? 아킬레스건 잡죠?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습니다. 자, 너무 뒤에서 잡았더니 앞쪽으로 바라보더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도 햄스트링과 반대의 힘을 받쳐줍니다. 요게 대퇴사두근, 쿼드리셉스라고 합니다. 대퇴사두근. 자, 대퇴 직근, 내측 간근, 외측 간근, 중간 간근. 그래서 네 개의 근육을 우리는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전경골근이 또 기량적 요소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균형의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플까라고 하는 통증이 오고요. 왜 움직이지 않지? 라는 거를 줄 때 먼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원래적 요소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먼저 찾는 겁니다. 60%를 먼저 찾는 거죠. 60%를 이 그림 내에서 확인하고 이제 고객에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묻고 답합니다. 이거를 문진이라 합니다. 두 번째, 고객의 몸에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뜨그덕뜨그덕 소리가 나는 이것 또한 듣는 문진입니다. 첫 번째는 묻고 답하는 문진, 두 번째는 내가 듣는 문진, 세 번째는 눈으로 확인하는 시진, 네 번째는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문진, 시진, 촉진을 해서 그 사람의 몸을 내가 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균형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이제 고객과의 얘기를 듣고 통증의 양상과 방향과 언제부터 아팠고 어떻게 케어를 받았고 어떤 동작이 안 됐고 이걸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구구단을 못하는 사람은 미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구구단 무시하고 미적분을 하려고 해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일 안 되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라? 백투더 페이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 봐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보고 돌아가야지. 안 되는 미적분을 가지고 있어보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백투더 베이직부터 하자. 요 동작적 요소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깨의 균형과 기량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견갑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휴머러스라는 상안골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요골과 척골의 뼈가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숄더라고 얘기하면 어깨랑 연관되는 저 부분을 얘기합니다. 견갑 상완관절을 어깨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견갑골과 상완골이 만나는 관절을 견갑 상완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라 하면 여기를 어깨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깨 좀 주물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은 또 다른 승모근 라인을 어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국 어깨는 목을 제외한 상지의 어느 부분까지를 전부 다 어깨의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통증은 주로 어디서 온다? 요 라인의 삼각근 라인에서 옵니다. 어깨 균형적 요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어깨뼈 상완골이 이 어깨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퇴골두가 골반의 절구관절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깨는 떨어져 있어요. 여기 주변에 근육과 인대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는 365도의 회전성이 일어납니다. 360도의 회전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문제들이 얹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깨라는 것은 또 다른 조직적 에너지가 많이 연결되면서 내장기의 기운과도 같이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적 요소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경의 문제와 내장기의 문제와 그리고 조직적의 문제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수기에서 완성되는 그자는 어깨에서 완성되는 수기라는 사람이 진정한 수기의 권위자입니다. 어깨를 지배하는 자, 수기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지웁니다. 그 앞에는. 자, 어깨 메이저 근육이 있습니다. 어깨를 잡고 있는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메이저 근육은요, 일단 앞쪽에 대흉근이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라고 해서 상완골에 붙는 메이저 근육은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의 세 개 파트,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두 번째, 뒤에 광배근이 이렇게 돌아 틀어져서 이 앞쪽에 상완골에 붙습니다. 광배근입니다.
세 번째는요. 뒤에서 대원근이라는 근육이 또 이렇게 해서 앞쪽에 붙습니다. 자, 메이저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균형을 잡으려면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의 메이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밀조밀하게 정확하게 어깨를 꽉 잡고 있는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입니다. 얘네 안쪽에서 이렇게 와이셔츠 소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와이셔츠 소매를 로테이트 커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4개의 근육이 어깨 주변에 몰려있는 그 포인트를 로테이트 커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메이저 근육과 여기에 있고 보조적으로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거근, 견갑거근, 승모근, 또는 사각근도, 흉쇄유돌근도, 승모근도, 사각근도, 흉쇄유돌근도 어깨의 기량적 요소의 전체적인 균형의 근육들이라는 거죠. 결국 어깨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삼각근이라고 보여주는 이 근육을 우리는 어깨 근육이야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어깨 근육이라고 표현되는 이 삼각근은 무통 근육입니다. 무통.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근육이다. 근데 왜 여기가 아플까? 어깨 주변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근육들의 근막이 삼각근 안쪽에서 다 덮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쪽에서 오는 통증을 통해서 뇌는 어깨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무조건 통증의 라인을 삼각근에서 인지하게끔 만들어 놉니다. 몸에는 똑같습니다. 뇌가 있고 척수에 긴 뇌가 있고, 이걸 장뇌라고 긴 뇌라고 합니다. 긴뇌라고 그러고, 내장기에 있는 소장인 이거를 장뇌라고 했을 때 세 개의 뇌가 조화로움을 이룹니다. 이것도 균형인데, 뇌는 통제의 뇌입니다. 통제.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럼 뇌에서는 내 몸 어디가 고장났다 생각했을 때는 신호를 보내죠. 야, 너가 가서 보수해, 치료해 하라고 얘기하면 그 에너지는 피를 타고 그 조직으로 가서 움직입니다. 너무 많이 몰리면 부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얼음을 내서 붓기 빼줘야 되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뇌는 어깨가 아프다는 통제가 오게 되면 이쪽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사실은 여기 주변의 근막적 요소를 풀어주면서 어깨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주체인 나와 뇌에 있는 통제하는 내가 둘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몸에 있는 내가 이 통제를 못 따라합니다. 아픈 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소염제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통제되는 뇌로 전달되는 코드를 일단은 절단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 않아. 뇌는 아프지 않아. 그럼 원래는 철수. 근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머리에서 통증이 옵니다. 뇌는 뭐라 판단합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거기 좀 전에 통증이 왔었는데 2시간 지나니까 없어져. 굳이 갈 필요 없어. 어떻게 돼요? 만성화됩니다. 치유 반응이, 회복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잘못 약이 들어가 버리면 회복 반응이, 수기 치료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양의학적 요소를 너무 많이 의존을 해서, 또는 뇌를 속이는 여기 마취약이나 통증약 쪽 이야기나 아니면 소염제, 진통제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치유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통제를 좀 잡아주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대부분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은 입으로 약 많이 들어간 사람, 여기저기 가서 여러 가지 많이 조치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일단은 제자리에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제자리에 어깨가 견갑골이 딱 붙어 있는지, 그리고 가동 범위가 완전한지, 어깨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오는지, 통증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몸은 균형과 어떤 기량적의 포인트가 같이 어우러질 때 완벽하게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수기요법을 잘하는 가장 큰 원리는 그 사람이 서로 몸에서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근육의 힘과 또는 역할을 주는 겁니다. 장요근이 너무 세, 그럼 장요근의 힘을 빼줘야 돼. 장요근이 약해, 그럼 장요근의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급성요통이 왔을 때 절대로 허리에다 손을 대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왜? 허리에 손을 대주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돼 버리면 그 사람이 걸어 들어왔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기를 하려면 배를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배의 압력과 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리를 주라라고 합니다. 어깨를 잘 관리하고 싶으면 어깨의 폼이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메이저 근육을 보셔야 됩니다. 대흉근 그리고 광배근, 대원근을 봅니다. 그 다음에 부속적 근육인 극하근, 극상근, 소원근, 견갑하근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적인 근육들을 봐서 가동 범위 안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실은 수기를 잘하는 가장 큰 방법은 많이 주물르거나 많이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소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고객들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고객이 나의 에너지 밑에서 치유의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내가 저 고객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뭐냐?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당신의 어깨를 이해하고 있고 어깨에 대한 조직을 알고 있고 허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목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자, 너는 뭐가 불편하니?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고객과 대화를 하는데 나는 고객보다 지식이 떨어지면 고객의 요구를 절대로 쫓아가지 못합니다. 싸울 때는 이겨놓고 싸워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접근하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졸업생들을 보내는 마음에서 삶의 균형과 인생의 균형을 한번 맞춰가면서 고객의 몸의 통증도 균형의 밸런스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부디 졸업 순간으로 앞으로 잘 나가시면 잘 사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서러움 당하지 마시고,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돈 때문에 서러움 받지 마시고, 또 하나 학문적 지식이나 치료적 기술 때문에 무시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서러운 건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건 괜찮은데 무시당하면서 일하는 것은 서럽습니다. 똑같은 밥을 얻어먹어도 머슴이 주인이 주는 밥을 줄 때도 너 일 잘한다 하면서 주는 밥은 또 힘을 나게 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는 놈이 이 밥도 아까워라고 주는 그 밥은 여러분들을 서럽게 만드는 거죠. 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저들이 볼 때는 틀리잖아요. 항상 기대치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고 기대치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뛰다가 멈추면 다시 못 뜁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다가 힘들다고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가다가 멈춥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뛰어보니까 뛰다가 절대로 서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뛰는 도중에 그걸 마셔야지. 내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 다리에서는 움직이지 말라는 통증의 균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멈추지 않길 바라고, 졸업하셔도 앞으로 그날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